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Pattern Guided File Compression with User Experience Enhancement for Log Structured File System on Mobile Device고요. 페스트에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사실 처음에 논문 제목 풀 때는 이제 컴프레션이라는 주제가 흥미를 일으키지 않아서 넘어갔었는데 논문 내용 중에 이제 모바일에서 F2Fs를 옵티마이즈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모바일의 I/O 패턴이 이제 데스크탑이나 서버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패턴 가이디드 파일 컴프레션을 어떻게 제안했는지를 살펴보고 실험 결과와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모든 곳에 있다로 시작을 하는데 모티베이션은 일단 모바일만의 특징적인 I/O 패턴이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서버에서는 이제 버스트하게 시퀀셜한 리드 라이트가 많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레벨의 압축 알고리즘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이 돼 있었던 반면에 이제 모바일에서는 작은 크기의 리드 라이트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요 앱들별로 이제 리드 라이트의 이제 커맨드 사이즈를 보면 이제 4KB 페이지 하나 내지는 두세 개 정도의 해당하는 작은 요청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리드 라이트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SQLite라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APK라는 이제 압축되어 있는 팩되어 있는 형태의 실행 파일들이 주로 리드 라이트의 소스로 반영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요한 패턴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라이트 핫 리드 콜드 패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SQLite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터 헤드 로깅 저널이나 롤백 저널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저널 라이트들은 이제 랜덤한 스몰 라이트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패턴이고요. 반면에 이러한 저널이 실제로 리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 저널의 경우에는 크래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리드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라이터 헤드 로깅 저널의 경우에도 리드가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스몰 랜덤 라이트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들은 이제 압축 메서드들은 이제 컴프레션, 앰플리피케이션이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I/O 패턴이 이제 라이트 콜드 리드아 패턴인데요. 이 패턴을 보여주는 이제 워크로드는 APK 파일을 로드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APK 파일은 이제 실행되는 바이너리와 그 바이너리를 위해서 컴파일된 리소스들, 이미지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리소스들을 하나의 파일로 팩한 이제 익스큐터블 파일이 되고요. 이러한 파일의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한 번 라이트된 이후에는 라이트가 거의 되지 않는 반면에 이제 리드는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점에 리드 레이턴시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이 레이턴시가 유저에게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리드 레이턴시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랜덤 리드이긴 한데 이제 일정한 리드 패턴이 거의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랜덤 리드이다 보니까 디컴프레션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두 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프레션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파일 압축 메서드들은 이렇게 랜덤한 LBA 어드레스로 라이트들이 발생을 할 때 연속된 어드레스에 한해서만 하나의 피지컬 블록 안에 압축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번 블록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오고 7, 8번 블록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오고 20번 블록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1, 2번을 압축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압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 8번과는 같은 피지컬 블록 안에 같이 배치하는 것이 기존 파일 시스템들은 불가능했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압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유틸라이제이션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형태로 연속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하나의 피지컬 블록 안에 압축해 넣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래그먼티드 리드인데요. APK 파일을 리드할 때 스몰 랜덤 리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이 파일 안에 이제 페이지 오프셋들 간에 어떤 페이지에서 리드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그대로 사용했고, 보면은 사이사이에 리드되지 않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같은 어드레스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리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실행별 차이는 뭐 1에서 3% 이내였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뭐 페이지 캐시가 있었다면은 뭐 연속되는 실행에서는 매번 리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콜드 스타트 상황에서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리드되는 패턴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다르게 관찰이 되었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하에서 압축 메소드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압축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페이지들이 자주 리드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 나가다 보니까 주로 리드되는 블럭이 1번, 4번, 9번 블럭이었다라고 할 때 그 블럭들이 서로 다른 피지컬 블럭 안에 포함되어 있게 되어서 결국은 3개의 피지컬 블럭을 다 읽어야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디컴프레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면은 이제 실제로 읽어야 할 페이지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이제 결국은 압축 해제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리드 레이턴시는 압축하기 전보다 더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모바일 워크로드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주로 리드되는 데이터들을 알아내서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피지컬 블록 안에 압축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른 피지컬 블록 안에 압축해서 실제로 같은 리드 패턴이 다시 반복됐을 때 하나의 피지컬 블록만 리드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압축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디컴프레이션, 앰플리피케이션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솔루션을 이제 디자인을 해내겠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구현해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파일 패턴 가이디드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압축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데이터가 내려올 때 일부 데이터들은 포어그라운드 컴프레션으로 바로 인라인으로 압축을 하고, 또 다른 데이터들은 일단은 파일 시스템 안에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통해서 다시 압축해 넣는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어그라운드 컴프레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SQLite 파일을 위해서 동작을 하고요. 이거는 스몰 라이트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압축을 해주었을 때 이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나 스페이스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스몰 파일 라이트를 위해서 이제 라이트 프레셔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익스큐터블 파일의 경우에는 리드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압축을 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두었다가 이제 실행된 트레이스들이 쌓였을 때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스페이스 프레셔도 줄이면서 리드 페널티를 같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현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F2FS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모바일, 특히 안드로이드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이 ext4와 F2FS가 있을 텐데, 뭐 ext4도 많이 쓰이지만 F2FS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줄이거나 이런 관점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F2FS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F2FS가 이러한 디자인들을 구현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어서 F2FS 안에 이 디자인을 녹여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F2FS가 아니더라도 로그 스트럭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압축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2FS에서 압축의 효율적인 이제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올드 블락이 있고 이러한 블럭들 중에 일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크기는 이제 압축의 특성상 매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블럭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기존 데이터들을 다 다시 레이아웃을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제 기존 데이터는 인밸리드만 시키고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크기의 블럭들을 다시 적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포어그라운드건 백그라운드건 이제 컴프레션을 할 때에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F2Fs의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L2P 매핑을 F2Fs가 이미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로지컬 블럭별로 실제 피지컬 블럭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 3빗과 플래그 1빗만 추가를 해서 이러한 컴프레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블럭이 압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플래그 1빗이 있고, 압축된 블럭일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피지컬 블럭 안에 최대 8개의 청크를 압축해서 넣을 수 있도록 3빗의 인덱스를 두고 각각의 로지컬 블럭이 이 피지컬 블럭 안에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청크인지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드 블럭 쪽에는 이렇게 4빗만 추가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 실제 피지컬 블럭 안에 압축 블럭인 경우에는 이제 이 피지컬 블럭 안에 청크 카운트와 각 청크별로 실제 오프셋을 앞쪽에 헤더 형태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그 작은 수정만으로 압축 메소드를 새로 구현해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F2FS가 지원하는 최대 파일 크기 사이즈는 뭐 3.9TB에서 3.5TB까지 줄어들기는 했지만 납득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뭐 LFS이기 때문에 F2FS는 리버스 매핑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피지컬 블럭별로 매핑 테이블이 있었을 건데, 이 논문에서는 그 옆에 이제 블럭 스테이트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하나를 추가를 해서 각각의 피지컬 블럭별로 그 내부에서 인터널하게 인밸리드 된 청크의 개수와 그리고 어떤 청크가 인밸리드인지의 비트맵을 관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크의 개수와 비트맵으로 마찬가지로 뭐 적은 수의 비트만 사용해서 피지컬 블럭 안에 밸리드, 인밸리드 상태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P2L 매핑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피지컬 블럭에 대해서 리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피지컬 블럭 안에 있는 나머지 로지컬 블럭들의 어드레스를 바로 확인해서 이 데이터들을 프리패치를 해서 이제 페이지 캐시에 같이 올려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에서 이제 데이터가 리드될 때 같이 리드될 데이터들을 하나의 피지컬 블럭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리드가 발생했을 때 뭐 리드어이드 같은 호스트의 도움 없이도 파일 시스템이 읽힐 데이터를 미리 예측해서 프리패치를 해두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논문 안에 적혀 있는 그 구현의 디테일들을 조금 더 보면은, 일단은 F2FS가 이제 노드 블럭과 데이터 블럭을 구분해 두는데, 이걸 압축을 할 때에는 빈 공간이 있을 때 노드 블럭을 같이 압축해 넣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구분하거나 몇 가지 옵티마이즈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파일 타입을 확인해서 이러한 동작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TFS에서 이미 멀티미디어 파일들은 뭐 콜드로 구분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멀티미디어 파일들은 압축했을 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그노할 수가 있고, APK 확장자인 익스피터블 파일들도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위해서 포어그라운드를 바로 바이패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로 부족한 거 한 가지는 이제 SQLite 라이트라고 하더라도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SQLite 데이터베이스 안에 블록 형태로 이제 뭐 이미지라거나 뭐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라지 오브젝트, 압축되지 않는 라지 오브젝트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대로 넣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들로 인해서 압축 메소드가 불필요하게 레이턴시를 잡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들어올 때 그 첫 번째 페이지만 컴프레스를 해보고 이게 압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나머지 페이지들을 바이패스하는 형태로 이제 효율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위해서도 몇 가지 옵티마이즈가 있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그 항상 반복되는 패턴을 이 FPC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업데이트된 후에 3번의 콜드 스타트의 트레이스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그 실행 결과를 기록을 해두었다가 이제 디바이스가 아이들해진 타이밍에 IO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리드 크리티컬한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압축을 백그라운드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이라고 하면 컴프레션 윈도우의 크기가 이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살펴서 한 번에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의 공간 효율성은 좋아지지만 이제 리드할 때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뭐 이제 컴프레션 윈도우를 작게 하면 반대의 효과가 생길 텐데, 이제 뭐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컴프레션 메소드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4kb의 컴프레션 윈도우를 써서 하나의 블럭 안에서만 컴프레션이 진행되도록 이제 구현을 했지만, 이 안드로이드의 특징적으로 덱스나 오덱스 파일의 경우에는 벌크한 시퀀셜 리드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자를 확인했을 때에는 컴프레션 윈도우를 128kb로 늘려서 이제 시퀀셜 리드에 더 효율적인 압축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파일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결과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이제 실제 플랫폼에서 수행을 했고요. 뭐 F2FS 파일 시스템 하에 구현을 했고, 실험 대상은 이제 압축을 하지 않는 베이스라인과 이제 4kb 윈도우로 시퀀셜한 경우에만 그 같은 피지컬 블록 안에 압축하는 컨벤셔널 컴프레션을 구현했고, 또 이제 FPC와 실험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컴프레션 각각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먼저 라이트 되는 양을 따져보면 SQLite 라이트의 경우에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들로도 압축되는 데이터의 양은 꽤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FPC의 경우에는 그 연속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하나의 피지컬 블록 안에 압축하게 함으로써 이제 공간 효율성을 조금 더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라이트 레이턴시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컴프레션들로는 비록 라이트 되는 양은 적어졌지만 이 압축 메소드들이 동작하는 레이턴시 때문에 실제로 라이트 레이턴시들은 더 길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FPC들은 더 효율적으로 압축해 넣음으로 해서 베이스라인보다도 레이턴시가 더 짧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효율을 높여서 라이트 레이턴시까지 같이 잡을 수 있었다는 실험이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리드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레이턴시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 런칭 타임이 기존 베이스라인에 대비해서 그 컨벤셔널한 컴프레션을 적용했을 때에는 런칭 타임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FPC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더 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압축해 넣고 결과적으로 리드할 페이지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애플리케이션 런칭 타임이 베이스라인보다도 더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에서 리드되는 블럭 카운트를 보면은 뭐 컴프레션도 물론 리드하는 데이터의 양이 약간은 더 적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레이턴시의 증가로 나타났던 부분이고, FPC의 경우에 훨씬 더 압축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I/O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옵티마이즈해서 더 효율적인 컴프레션을 구현해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위해서 리얼 모바일 플랫폼에서 FPC를 구현했고, 포어그라운드 컴프레션과 백그라운드 컴프레션을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춰서 구현을 해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압축 메소드들보다는 더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